이대로만 경제 위기라.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21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입니다. 29.3%입니다. 29.3%면 여러분 법안이 10개가 만들어지는데 결국 3개만 통과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아닌가요? 물론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다 통과된다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안 처리 비율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세요. 지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면 전체가 19,750건입니다. 그런데 처리된 것은 5,778건이고요. 29.8%고요. 처리가 안 된 것은요. 13,972건입니다. 70.7%입니다. 굉장히 많죠. 예. 이게 국회나 정부나 진짜 신경을 써서 법안을 만들었던 것들이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요. 진짜 충격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이대로면 경제위기 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나 하면 바로 이런 법안들 때문입니다. 경제 관련 법안들,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전혀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K칩스법만 하더라도 여러분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세제 공제를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거든요. 대기업은 지금 6%의 세제 공제율을 20%로 확대하자. 중견은 8%를 25%까지 확대하자. 중소기업은 16%를 30%까지 확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말입니다. 반도체의 경쟁력을 기르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만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공제율이 25%입니다. 25%. 그야말로 나라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반도체라는 게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기업 특혜다. 재벌 특혜다. 이런 이유로 지금 국회가 미적미적거린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반도체가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에서 완전히 폭삭 망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대만도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중국도 국가가 뒤에서 밉니다. 국가가.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말입니다. 이념에 빠져서 아직도 재벌 특혜 운운하고 대기업 특혜 운운하면서 이 법이 국회에서 전혀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완전히 깔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반도체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 이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을 때는 20%까지 차지합니다. 20%. 반도체만. 지금 반도체 장난 아니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작년 8월부터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 1월에는 44.5%가 수출이 떨어졌고요. 2월에는 42.5%가 빠졌습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출이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국회는 오로지 말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지 경제법안이나 민생법안에는 애초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정 준칙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라 곳간을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국가재정법, 이거 바꾸자 하거든요. 관리재정수지의 3% 이내, 여기에다가 국가부채 비율이 60%가 넘어서면 2% 이내,
이렇게 줄이자는 법안이거든요. 이것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자면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망쳐놓은 경제 그냥 그대로 계속 가자는 이야기예요. 윤석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버리고 민간주도 성장을 채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민간주도 성장이 되게끔 국회가 법안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는 그런 법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그런 법안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국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속된다는 이야기잖아요. 5년 동안 얼마나 경제를 말아먹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아먹는 게 계속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요 결국 대한민국의 위기로까지 저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바뀌었으면 국민이 권력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이든 여당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무소속 국회의원이든 그 국민의 뜻을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에서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뀌었으면 야당 국회의원도 좀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정책적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을 위해서거든요. 야당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여당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이대로 가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 뭐 당연하게 나올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무너지면 경제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무역 적자 장난 아닙니다. 작년에 472억 3천만 달러의 적자였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예요. 게다가 2023년 지금 보세요. 179억 9,400만 달러 1월 2월만 적자가 이렇게 큽니다. 이대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경제위기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오로지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 또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 그리고 나라 국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계속 놔두면 아마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나라 경제 망쳤다 이거 못 피할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아요. 미국에 금융 충격이 왔고요. 이게 금융위기로 발전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으로 만약에 이게 전이됐을 때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국회의원들도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누군가 네가 경제를 망쳤어 하면서 서로 또 정쟁만 일삼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저는 눈에 보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신을 좀 차리세요. 지금 전 세계가 위기예요.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은요. 남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발 내로남불로 가지 마시고 협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대한민국이 위기로 안 가지 지금 이대로 오면 진짜 위기로 갈 겁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